아이들이 배경과 전경을 잘 구분 못하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있고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뒤에 배경을 통해서 사물은 튀어나와 있거나 어떤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것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야 가능한 거예요. 만약에 그림에 평면적으로 벽이 있고 앞에 물건이 딱 있어. 그럼 이게 붙어있는 건지 떨어지는지 우리 모르죠. 거기에 어떤 음영을 넣거나 3차원적인 입체감을 줘서 그림을 그려야 뒷면에서 앞면이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들의 세계는 평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 이제 눈빛을 잘 관찰하면 얘가 자폐가 심한 아이인지 자폐가 아니라고 하면 좀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폐적인 성향이 덜하거나 자폐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자, 사람들 시선을 피하는데요. 자, 이 사람을 볼 때 여기서부터 가요. 시선 처리를. 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잘 안 돼요. 그냥 쭉 스캐닝 되죠. 이 대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배경과 전경이 구분이 안 되면 그냥 쭉 사물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. 근데 시선을 피하는 아이들 중에 되게 특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피하는 애들이 있어요. 얘는 지금 이 대상이 정확하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. 이건 자폐적인 성향에 있어서 뭔가 회피하게 만드는 다른,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시선을 일부러 이렇게 제가 의식적으로 굉장히 피하고 있구나 이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. 어떤 자폐에는 물론 피하죠. 왜냐면 등을 자꾸 보이거나 해요. 아주 이제 심한 자폐 아이들, 어린 아이인데 왜냐면 외부에 자꾸 불편한 자극을 주니까 그 불편한 자극으로부터 자꾸 이제 등을 보이거나 족석으로 가거나 하는데 얘는 이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어딘가에서 뭔가 자꾸 불편한 자극이 오니까 자극을 회피하는 건데 어떤 아이는 제가 이제 걔는 꼭 치료를 받으면 참 좋아졌겠다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너무 멀리서 오시는 바람에 끊어졌는데 얘는 너무 의식적으로 피하고 의식적으로 안 보고 바로 옆에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애가 있고요. 옆에 있다는 걸 막 느끼면서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. 이건 어떤 자폐적인 상태에 있어서 심각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표가 돼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한번 잘 봐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성. 자폐 아동은 마치 발작이나 오르가즘과 비슷한 격정적인 흥분을 느낀다. 이 아동들은 과도한 성적 에너지를 발산. 게다가 얘네들의 성은요, 보통의 자위, 남자들, 뭐 여자들이나 남자들만 한다 그러면 성 또 무슨 뭐 이런 거 나와요. 성 뭐 요즘에 성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. 자, 남자 여자든 우리가 자위라고 하는 걸 할 때는 환상적인 걸 떠올리죠. 시각적인 걸 떠올린다니까요. 어떤 예전의 느낌이나 장면이나 그게 의식으로 완전 의식화되지 않더라도 뭔가가 속에서 올라와요. 그러니까 환상과 대부분 연결돼 있어요. 근데 자폐 아이들의 자위는 환상과 연결돼 있지 않아요. 아주 기계적인 거예요, 그냥. 자, 그 다음에 네, 아까 봤을 때 자폐 아동은 머리를 돌리고 빡빡이고 얼굴을 찌푸린다. 네,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. 축적된 에너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. 사람이 가만히 경직된 데 있어봐요. 그러니까 10분.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돼요, 몸이. 에너지를 우리는 정지된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. 거기에는 과도한 에너지가 투여되게 돼 있거든요. 심리적인 모든 에너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에너지들을 이렇게 소화해요. 다양한 걸로.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얘기하고 뭐. 근데 얘네들은 아주 경직된 삶을 살죠. 소화가 안 돼요. 그래서 대부분 신체적인 끊임없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아까도 입을 계속 가만히 못 두고 찌푸리고. 자, 자폐 아이들이 대부분의 수면장애를 보이고 수면장애에서의 약용증의 문제. 여러분들 수면장애 왜 보이냐면요. 그냥 이건 항상 인간의 심리는요. 유추해보면 다 나와요.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. 다 이렇게 가서 이렇구나. 수면장애 왜 생길까? 잘 생각해봐요. 수면이라고 할 때 당연히 생기는 거거든요. 얘네들은. 수면은 우리가 어떨 때 잠이 와요? 이완돼야 되죠.
이완돼야지 잠이 오잖아. 심리적으로. 내가 내일 뭐 때문에 막 긴장했어요. 내일 강해야 돼. 자다가 계속 깨고. 얘네들은 완전히 신체적인 것부터 완전히 경직돼 있죠. 심리적인 장치도 마찬가지예요. 소화 완전 경직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심리적이든 신체든 이완된 상태가 돼야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자. 그러면 어떤 애들 얘 잠 잘 자는데? 그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수면이라고 하는 건 질적인 문제와 양적인 문제가 있잖아요. 회피 철회 반응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우울증 환자들이 잠 많이 자면 탁 일어나 개운해 하지 않죠. 그럼 자잖아요. 근데 너무 피곤해. 또 자. 계속 피곤해. 그러니까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게 회피 철회 반응의 일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수면 장애의 경우들은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는 거죠. 자, 자폐아동들은 소유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잘 낸다. 사소한 변화에 대해서 공황 반응을 보이면서 큰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. 왜냐면 자기가 에너지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. 자, 이 아이들의 변화, 뭔가 그쵸, 그냥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걸 못 견디죠, 아이들은. 이건 결국에 상징적인 그게 안 돼서 그런 건데요.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.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. 그래서 어떠냐면 아이들이 사물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은 이름은 바꿀 수 없어요. 자, 아이들이요. 자폐아이들이 그 공룡 이름 막 얘기해요. 자폐아이들 중에 제가 했던 아이들 중에 머리 좋은 아이가 있어요. 나도 모르는 뭐 이상한 이름들 막 공룡, 난 티라노하고 또 아는 게 없나? 티라노밖에 없네. 애들이 막 그걸 얘기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 공룡은 딱 그 이름이어야 해요. 근데 이 공룡의 이름을 예를 들어 이건 아빠야. 난리 나요. 거기에는 고정된 이름이 있어야지 거기에 다른 이름이 부착되는 거를 견딜 수 없어요. 이 아이들은. 이 아이가 근데 이 언어가 이래요. 얘가 소변이라는 단어를 써요.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반영을 하면서 뭐 소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이게 얘가 그러면 오줌을 날 탁 쳐다보면 아니라고. 소변이지? 이러고 또 막 얘기하다 까먹고 또 야 오줌 쌌어. 딱! 소변 이렇게 해요.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그 단어는 그걸로만 써야 돼요. 고정된 것. 변하면 안 되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발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건 거예요. 근데 이 아이가 다른 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? 이 공룡을 아빠, 엄마, 친구 다른 걸로 쓰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변한 거예요. 그 다른 게 개입될 소지가 생기는 거죠.